이번에는 건축 설계에서 어도비 인디자인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책, 잡지 등 출판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인디자인을 건축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쓰면서 활용한 내용을 위주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의 활용은 주로 보고서, 발표 PPT, 판넬 이런 거에 쓰이는데 추가로 핀업 그리고 파일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파일링에 또 활용하면은 꽤 좋게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디자인이 다이어그램, 이미지 등을 만들어내는 도구는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아니면은 캐드에서 출력한 그런 도면들 이런 것들을 딱 배열하고 이제 레이아웃하고 묶어내는 도구로 주로 쓰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레이아웃을 편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러 페이지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좋고, 그 기존 작업물들을 교체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이어그램을 그렸다가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그럴 때 되게 좋고요. 이게 어도비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기본적으로 포토샵, 일러 같은 거를 바로바로 파일 자체를 집어넣어서 쓸 수 있어서 그 연동이 좀 좋은 편이. 그 대신에 단점은 원본 편집이 조금 번거롭고 내용물들을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좀 전체 분위기나 전체 색상 같은 거 이런 데서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가 조금 작업에 부담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파일을 직접 여기에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링크를 통해서 여러 파일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런 폴더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파일들이 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할 때 이럴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인디자인을 바로 배워볼 건데, 인디자인을 켭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켜가지고 직접 해보는 거겠죠. 자, 켰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뉴 다큐멘트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A3, 보통은 A3 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단위가 이상하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A3가 아니라 다른 거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500 하고서 밀리미터 그냥 써주면은 이게 알아서 변환을 해서 해주는데, 이게 조금 보기가 되게 불편하니까 그걸 먼저 설정을 하고 갈게요. 에딧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제너럴, 이거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뭔가 좀 내 거에 맞게 좀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 들어가서 이 유닛을 밀리미터로 맞춰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오죠. 밀리미터로. A3 갈게요. A3 가고 여기 잘 보시면 페이싱 페이지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책을 만들 때 페이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나란하게 나오면 편하니까 이게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거를 체크 풀고서 시작을 하면 되고, 일단은 한번 해놓고 어떻게 나오는 건지 보여줄게요, 이따가. 그리고 여백을 10mm. 지금 여기 링크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만 바꾸면 다 바뀌죠. 열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원래 가로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세로로 나와버렸네. 그러면은 파일 들어가서 셋업 가로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A3 가로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 창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페이지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면은 페이지가 추가가 됩니다. 보시면은 요런 거 이렇게 마주보는 페이지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뭘 그렸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개가 다른 페이지지만 한 번에 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서 책 만들 때 편한 기능이에요. 저희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없이 갈게요. 다시 여기 다큐멘트 셋업 들어가서 이거 풀어줍니다. 됐죠? 일단은 이렇게 페이지 만든다 알았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다시 휴지통에 넣어주고 이제 이래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뭐 일단은 한번 그냥 쭉 뭐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눈금자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쫙 끌어내리면은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 마우스 옆에 보시면은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나와요. 자, 이 A3 크기 297에 420이죠. 297 그래서 뭐 한 이만큼 이만큼 여백을 주겠다. 위로 80, 뭐 아래로도 80을 줘볼게요. 297이었으니까 80 빼면은 일단은 끌어놓고 여기에서 입력을 해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297에서 80 빼면은 217. 위아래로 이렇게 뭔가 좀 이 부분을 최대한 여백으로 주고 나는 여기에만 좀 내용을 최대한 넣어주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뭔가 이제 페이지에 좀 위계를 줘보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좀 다르게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폴더에서 퍼스펙티브 하나 골라서 넣어 볼게요. 맨 처음에 그냥 폴더에서 끌어다가 놓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려서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만큼 크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오면은 프레임하고 이 내용물이 따로 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프레임을 잡아주는 거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안에 있는 내용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에 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벌써 이제 조금 뭔가 이게 왜 좋은지, 왜 편한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설명은 따로 안 해줬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도 내용물을 이렇게 딱딱 크기를 잡아주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내가 얘를 조금 키우고 싶어졌어, 나중에. 그래, 아니면 뭐 줄이고 싶어졌어. 그래서 얘를 줄이려고 하는데 잘려버려요. 근데 난 이거를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는 여기 위에 여기 오토핏을 눌러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줄일 때 이게 내용물이 같이 줄어듭니다. 다른 기능 요 위에서 요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이 내용물을 자동으로 이 프레임에 맞춰주는 거예요. 요 오른쪽 걸 누르면 요 높이에 맞춰주죠. 이렇게 이 정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평면을 넣었습니다. 돌려주고 체크를 하고 움직일게요. 요 가이드 보면은 요 위치가 290이죠. 요 사이에다가 이걸 좀 띄워서 넣고 싶다. Alt 누르고 얘를 끌어주고 한 3mm? 3mm 정도? 미리 가이드 이렇게 해두고 하면은 요 가운데가 이제 여백이 생기니까 좀 보기에 좋겠죠. 이거를 내용물 크기를 맞춰주고 이제 다시
오토핏을 풀어주고 프레임을 딱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텍스트 꺼내서 위에다가 제목을 써줘 봅시다. 자, 아키텍처럴 AI 스튜디오 하면서 텍스트 크기도 맞춰서 조정해주고요. 여기서 요 화살표 V 누르면 화살표로 바뀌는 거 아시죠? T 누르면은 텍스트로 바뀌고 플랜 1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글씨를 조정할 때 내가 얘랑 한 번에 조정하고 싶으면은 요 옆에 이 캐릭터 창을 열어가지고 그냥 따로 이 텍스트로 이렇게 긁어서 바꿀 필요 없이 한 번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 얘를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럼 똑같은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생긴 상태고 여기에 다른 거를 그대로 이 레이아웃 그대로 가져와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방금 요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이미지 크기가 같은 이미지여서 이게 그대로 같은 위치에 딱 떨어지는데 얘는 이 크기가 다른 애예요. 그래서 방금 들어간 것처럼 안 맞게 들어갔죠. 다시 조정 조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딱딱딱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러 페이지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보고서를 만드는 중이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좀 시선이 잘 갈 수 있게 위아래 좀 이렇게 비워주면서 가운데에다가 이 그림을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또 듀플리케이트 해서 다음 거 만들고 또 다음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하다 보면은 좀 이런 여러 페이지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레이아웃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요 마스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설정으로 와서 얘를 이제 또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스터가 아까 마주보는 페이지로 해가지고 마스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마스터 지우고 한 페이지 지워주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로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리고 뭐 가이드를 미리 이렇게 잡아놨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다시 열어가지고 이제 일로 돌아왔죠. 그러면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는
A 마스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마스터를 이제 다른 거를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new 마스터 해서 얘는 또 그냥 한번 빈 페이지로 해볼게요. 따로 안 건드리고. 이 B를 끌어다가 3페이지, 4페이지는 B로 가겠다. 이러면은 얘네는 A 마스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그리드가 쳐져 있는 상태고, 얘는 비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스터는 이 페이지에서는 건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마스터에 있는 것들 봐요. 이 가이드는 이 페이지에서 만든 거라서 여기서 조정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선택이 안 되고, 요 A 마스터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지 이 전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변하지 않게 고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경우에 만들어서 쓰면 좋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중간에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작업물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최종 작업물로 나중에 이걸 다 업데이트를 시켜주겠다 이러면은 이제 다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있는 레이아웃에 가져다가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돌려야겠네요. 넣어주면 되고, 밑에 것도 지금 얘네는 다 이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우고 위에 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딱 해주는데, 컨트롤 V를 하면은 이게 딱 그 맞는 위치에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화면상에서 딱 중앙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Alt V 딱 하면은 아까 여기에서 원래 있던 위치에 맞춰서 이게 복사가 돼요. 다음 거 넣어주고,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위치 바뀌었던 게, 얘는 지하여서 주변 게 없는데 주변 요 상황이 같이 그려져 있는 애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 가져와서 넣고, 그리고 바꿔주고, 지우고, 넣고, 바꿔주고. 요 그립은 뭐 그대로 쓰겠다. 그럼 놔두고 저 다음 페이지 가서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다 갈아 끼운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장점이, 이제 전에 쓰던 미리 핀업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뒀던 거를 다 교체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내면 마지막에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정도만 하면은 기본적인 편집은 다 다룬 것 같습니다.